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논란입니다. 저어세 등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가 새만금 매립공사로 파괴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창군 발주공사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고창군에도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국제 보호종인 멸종위기 1급 저어새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소극적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가 독특한 몸짓으로 물속을 거닐며 먹이를 잡고 있습니다. 과거 새만금 전역에서 분포했지만 최근 몇 년 새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매립지 주변에서 확연히 늘었습니다. 방수제와 가토제 공사, 준설 등으로 새만금 내 다른 서식지가 파괴되자 이 근처로 모여든 것인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갯벌에서 시죠. 현재 새만금에서는 이쪽 남수라갯벌 여기가 최적의 장소고요. 다른 장소는 이미 다 훼손되거나 다 사라졌습니다. 농어촌공사는 2010년 산업연구용지 매립을 시작하면서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식하고 있는 그 종이 있다고 그 기사를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적 보호종을 지켜야 하는 환경당국은 국책사업을 의식한 듯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번식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법정 보호조류의 어떤 그 터를 마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지방환경청, 농어촌공사 등과 대책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일정도 못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2,700여 마리뿐인 저어새는 90%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번식하고 새만금 갯벌은 저어새의 주된 서식지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MOU 진위 논란이 올해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문제를 따지기 위해 오는 26일 새만금 개발청 국정감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11년 삼성과 정부 그리고 전라북도 안에 이루어졌던 새만금 투자 MOU의 진실 규명을 위해 이 부회장의 직접 출석과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은 이 부회장의 출석을 위한 여야 간사 합의를 재요구했습니다. 삼성 측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재용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여당 간사하고 협의해서 꼭 출석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북에 소재한 11개 기관이 피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이어 오는 29일 국립무형유산원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열리고 다음 달 4일 농촌진흥청, 11일에는 전북대와 전북대병원 등의 감사가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놓고 김승환 교육감과 여야 의원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은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은 올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총선 이후 계속되고 있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주도권 다툼이 확연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3분 경주에서 규모 4.5의 강한 여진이 발생하면서 전북에서도 감지 신고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전북소방본부에는 건물이 흔들렸다는 등의 지진 감지 신고 310여 건이 접수됐으며 전주와 익산, 남원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낭산면의 한 주택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거실 벽면 4군데에 균열이 생겨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도재난당국은 추가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4년제 대학들의 정원 감축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4년제 대학들의 입학 정원은 지난 2013년 18,355명에서 올해는 16,321명으로 11%가 줄어 전국에서 감축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6.4%보다도 2배에 가깝습니다. 유 의원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고창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군 의원과 건설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발주처인 고창군으로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이 발주한 240억 원대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 공사 현장입니다. 이 공사에서 토목과 철근 콘크리트, 조경 등 대부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가 지난주 구속됐습니다. 하도급 수주를 대가로 고창군의회 이모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구속된 업체 대표 오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의원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회계에는 출석을 하시지만 비밀기 때는 안 나오신 게. 경찰은 이 의원이 군청이 발주한 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는 물론 고창군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군청 측은 하도급 업체와는 직접 계약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 원청서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에요. 각 공정별로. 우리 군하고는 이게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구속된 업자는 갯벌 생태지구 조성공사 외에도 여러 건의 고창군 발주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말쯤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뇌물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하룻밤새 강도와 절도를 4차례나 저지른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로변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는가 하면 흉기를 들고 시내를 활보하다시피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인 지난 16일 밤 11시 50분쯤 전주 시내의 한 큰 길가의 인도. 한 남성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의 뒤로 다가가 목을 조르며 흉기로 위협합니다. 여성이 저항하자 남성은 황급히 달아납니다. 1시간이 지난 새벽 1시쯤 손에 흉기를 들고 다른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골목 안 슈퍼의 셔터문으로 다가갑니다.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시간을 물어보더니 뒤에서 갑자기 흉기를 들이대가지고 강도죄로 복역한 뒤 지난 7월 말 출소한 35살 임모 씨는 추석 다음 날인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4차례나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전주 덕진동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76살 송모 씨에게 20여만 원을 빼앗고 근처 주택에서는 10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 마당에서 이렇게 엉성엉성 소리가 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쪽에서 자거든요. 그래서 올 줄 알고 그랬더만 그게 도둑이던가 봐. 최초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실패하자 1km 떨어진 주택가로 도주했습니다. 손에는 여성을 위협하던 흉기를 그대로 든 채였습니다. 장소를 옮긴 용의자는 보안이 허술한 1층 단독주택들을 노려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고시원 그 생활비를 내기 위해서 범행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범행이 찍힌 CCTV 등을 토대로 임 씨를 추적해 사건 다음 날 전주 시내 거리를 돌아다니던 임 씨를 체포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4차 접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4차 조사에 도내에서는 79명이 추가로 접수해 총 피해자는 121명, 이 중 사망자는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률은 16.5%로 전국 피해자 사망률인 20%보다 낮았습니다. 이번 추석 때 소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값이 크게 오른 육류 소비가 급감했고 채소류도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례 없는 긴 폭염을 겪은 뒤 곧바로 찾아온 추석. 작황이 좋지 않은 채소류는 물론 소고기 등 육류의 가격도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원가가 너무 비싸니까 손님들이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그러는지 너무 물가가 비싼 게 조금씩 사고. 부쩍 오른 물가에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명절 간소화 분위기까지 더해져 소비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남아가지고 냉장고에 많이 들어갔었거든. 근데 올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날 먹고 그날 없어지는 그렇게. 특히 육류 소비가 급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축장 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한우 도축량이 지난해 5,200여 마리에서 올해 3,700여 마리로 30%나 줄었고 돼지는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참이유 등 도내 한우 브랜드 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판매량은 6% 정도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대형 점포의 매출에 그대로 드러났는데 전주 하나로 클럽의 경우 전반적인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전체 매출이 2.3% 줄었고 이 중 과일과 수산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사회 추세가 핵가족화 시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제수용품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구입하는 고객분들이 적어지고 있어서 채소류의 작황 부진과 육류 가격의 고공행진, 그리고 김영란법의 영향 속에 전반적인 소비는 줄고 선물도 5만 원 이하의 저가형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귀성이나 귀경이 추석 당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추석 당일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해 전북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간 차량은 42만 4천 대로 역대 추석 당일 교통량 중 가장 많았습니다. 연휴 기간 전체 교통량은 167만 9천 대로 지난해보다 2.3% 감소했으며 주말 나들이나 기상 악화로 이른 귀경이 늘면서 교통량이 당일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쌀값에 대한 최악의 추석 민심을 전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춘진 더민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의 쌀 생산량은 전국 대비 16.5%인데 수매량은 14%에 그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수매량과 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쌀 생산량을 점차 줄이기 위해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과 휴경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순환수렵장 개설을 앞두고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또 진안군이 LH공사와 협약을 맺고 지역 개발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밖의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올해 도내 순환수렵장이 정읍과 남원, 완주군에 오는 11월 20일부터 개설됩니다. 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 수렵장에 완주군은 800명의 수렵인을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최고 50만 원의 사용료를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3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개체수를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진안군이 지역에 특화된 수요 맞춤형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LH공사와 협약을 맺은 진안군은 우선적으로 진안고원 특화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안군과 LH 협약이 지역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향후 진안 100년을 책임질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부의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우수 활용 사례 공모에서 장수군이 하수관과 정비 사업에 쓰이는 보조 기층제 재사용으로 도내 최초로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남원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본격 추진됩니다. 남원시는 관내 청소년 아침 결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29.5%로 밝혀졌다며 다음 달까지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함께 금연 등 건강 증진 사업도 펼칠 방침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을 먹임으로 해서 좀 더 건강해지고 그런 인식 개선이 됐으면 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철새 이동 시기가 다가오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내년 5월까지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성과 연봉제 갈등으로 금융노조가 23일 파업에 돌입합니다. 전북 지역에선 금융노조 소속인 전북은행 노조원 600여 명과 NH농협은행 전북지역본부 노조원 4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은행에서는 거점 점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시중은행들이 성과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자 금융노조는 불필요한 판매 경쟁과 저성과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로 파손의 주범인 과적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행됩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국도와 우회도로에서 과적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과적뿐만 아니라 적재 불량과 불법 구조 변경도 점검해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와 행사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전북 맹아학교 학생들의 세 번째 미술작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26일까지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마련됩니다. 전북대학교 음악과 교수음악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여성 작가들의 모임인 원색회의 정기전이 오늘부터 문화공간 모악에서 열립니다. 임산부와 유아를 위한 음악회가 모레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김진선 창작가곡 발표회가 모레 우진 문화공간에서 무료로 마련됩니다. 4대 종교의 화합의 한마당인 세계 종교문화축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전주 등 5개 시군에서 개최됩니다. 금융 취약계층의 재무관리를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소가 오늘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신개념 지식 콘서트인 테크플러스 전북이 오늘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진로 설계에 대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주 어진박물관은 경기전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23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남원 25도 등 23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